자,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전세권.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됐네요. 자, 신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갑은 면한다. 2번. 건물 전세만 두 개의 특성이 있어요. 1년 보장해줘요.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 건물 전세만. 그 다음 두 번째 특성. 건물 전세만 법정갱신이 인정돼요. 자, 외워야 돼요. 법정갱신, 자동갱신이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이게 주택, 상가하고 다른 점이에요. 민법하고. 거기는 다시 2년, 1년이 보장되죠? 여기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자, 기간을 안정해서 세트.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이사 가세요.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소멸 통고. 임대차는 해지 통고. 자, 6달 후 소멸돼요. 5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건물 전세 들어갑니다.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즉 토지를 산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죠. 건물 소유자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토지 소유자, 대지의 특별 승계인, 토지 소유자, 새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그래서 설정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 이걸 전세권자에 대하여 하면 X지문이 돼요. 주인이 먹는 거예요, 지상권은. 6번. 전세권 설정 토지 위에, 자, 의리 전세권 있는데, 누군가, 제3자가 무단 건축, 침해 들어왔죠? 자, 전세권 침해됐죠? 전세권은 전세권에 기한 물청도 가능하고, 7번. 점유권에 기한 물청도 가능해요. 이게 바로 전세권 침해 시 전세권에 기한 물청. 7번 지문은 점유권도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으로도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세입자도 옆집 통행할 수 있다.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그거예요.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자, 9번.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전세권은 제한도 가능하죠. 그래서 법조문 설정행위로 금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동의 없이도 팔아제낄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 하지만 제한.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먹힙니다. 유효. 세트. 물권법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은 등기해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10번. 전세권자 을은 지전세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팔아제낄 수 없다. 분리양도 안 돼요. 하지만 11번. 전세기간 중이라도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다음 전세권자 네가 고쳐.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해라.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 이걸 주어를 장난쳐요. 설정자는 이렇게 장난쳐.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 따라서 13번 연결되죠. 전세권자는 지가 지출한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달라하지 못한다. 필요비 상환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보일러 지가 고쳐야 되니까 고친 비용 달라면 안 되겠지. 14번. 기간이 만료했어요. 소멸. 자,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은 당연 소멸. 187조. 등기 필요 없죠? 기간이 만료했네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네요. 187조.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이 중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하는 거지. 담보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15번 아주 중요하죠. 을이 지전세권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일으킵니다. 저당권자 병이 나타났어. 그 후 기간이 만료해요. 기간 만료로 전세권은 소멸. 따라서 전세권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당권자 병은 이제는 더 이상 소멸한 전세권 자체에 경매칠 수는 없다.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다. 대신 태어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로 챙길 수 있다. 16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 즉
15번 질문하고 똑같아.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걸 줄여서 전세권, 저당권 그래요. 제3자의 압류와 같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압류가 안 됐죠. 그러면 기간 만료 소멸하면 설정자 갑은 딴 놈이 압류 안 걸었으니까 자기 세입자인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지급해라.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병이 압류했어. 또는 다른 놈이 압류했어. 그러면 우리한테 전세금 주면 안 돼요. 이게 압류 효력이야. 그래서 압류가 없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지급해라. 맞는 질문. 자, 17번.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경매권을 줍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경매로 날려버려. 그런데 18번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놈이 일부 전세권자네. 일부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경매로 날릴 수는 없다. 대신 다른 놈이 날렸어. 그러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다. 그 다음 부속물 매수청구권.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에어컨 사세요. 할 수 있다. 임차인도 똑같죠. 자, 유치권 갑니다. 성립요건. 유치권 외웁니다. 유치할 권리만 있지. 지채권을 땡겨버리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지성도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고 3번 타인 소유 물건을 잡아야 돼요. 따라서 자기 소유 물건은 안 되죠. 그게 나온 게 이놈 수급인이 지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 건축 이 말이 나오면 네 거니까 유치권 안 돼. 또는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네 거 같은 말이에요. 안 돼. 피담보 채권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채권은 채권하고 점유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이게 뭐냐? 목적물에 비용 들어간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공사비는 공사대금 채권으로 나와요. 그럼 공사비로 바꿔서 B는 돼요. 성립한다. 6번 필요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B 여기도 B 떴죠? 따라서 유치권 된다로 끝나요. 피담보 채권 된다. 하지만 7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B자가 없죠? B자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 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요. 그 B자를 찾아내야 돼. B자. 자, 8번 B자가 하나도 없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 B자가 없죠? 그래서 유치권 안 되는 채권들이에요. 매매대금은 건축, 자재대금, 그 다음 부속물, 매매대금 얘들까지 다 나와요. 안 되는 놈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9번 채권 있고 점유 있어라. 그러면 유치권 성립.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 따라서 점유가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세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삼자한테 맡겨야지. 수용차를 채무자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안 돼. 채무자한테 물건이 들어가면 유치권 바로 소멸해버려요. 안 돼.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점유하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든, 채권 발생 후 나중에 점유가 들어왔든, 채권, 점유, 점유, 채권 둘 다 갖추면 유치권 성립. 자, 입증. 저 적법점인데요. 입증 못해요. 소극적 사실. 따라서 채무자, 갑이 너 불법 점유지. 적극적 사실. 불법 점유가 적극적 사실이에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자 점유 불법 점유입니다. 라고 상대방이 입증해서 깨야 됩니다. 13번 유치권 배제 특약, 포기 특약, 말 잘못했어.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예요. 유효. 자, 효력. 이 배제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없어요. 3자,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 그건 작년에 나와서 제가 뺐어요. 자, 효력. 자, 가장 먼저리 유치적 효력이죠. 부동산이 제3자 병한테 매매, 경매로 날라갔어요. 상관없어요. 유치권자는 물건이니까 모든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단 경락인에게 네가 돈 갚아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죠.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같은 말이에요. 전이죠?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선순위, 저당권, 가압류 등기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전 있다예요. 하지만 3번 압류 후 경매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후 없다, 전 있다예요. 그래서 중간에 채권자가 점유 취득. 그럼 채권 있고 점유 취득했죠. 그 다음에 점유하다가 채권 들어왔죠. 그 말이 유치권 취득이에요. 후 나오면 이 판례가 그대로 떠요. 서술로만 봐도 돼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자, 소송에서 반드시 주장해 줘야 돼요. 동시행 항변권이든 유치권이든 항변해 줘야 돼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고요. 판결은 똑같대. 상환, 이행 판결. 너도 주고 너도 주고. 전부 승소, 전부 패소 아니에요. 일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맞는 지문. 자, 5번.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 사건. 그중 101호 한 세대만 점거했습니다. 공사비를 못 받았어. 자, 이 유치권, 이 점거하고 있는 101호 공사대금 채권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전체, 다세대 전체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합니다. 불가분성. 하지만 경매는 지가 점거하고 있는 1세대만 경매 날릴 수 있다. 구별하시고.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유치할 권리, 지금 본 게 유치할 권리. 이제 두 번째부터 경매권이 있어요. 7번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8번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9번 비용 청구권이 있어요. 경간, 꽈비 오랜만에 하네. 경간, 꽈비 있다. 경매권이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 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다. 그 다음 감정인 평가에 따라서 이 유치, 승용차로서 직접 지체권, 수립이체권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걸 간이변제, 쉽게 변제 충당합시다. 간이변제 충당.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지 마음대로 충당 안 됩니다. 법원에 청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이 건물 세조소 월세 받아서 자기 채권에 까나갈 수 있다. 이게 유치 목적물에서 월세 받아서 지채권 변제 까나갈 수 있다. 이게 충당이라고 해요.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모든 점유자는 비용 청구권이 인정돼요. 비용은 누가 지출하느냐? 점유자가 지출해요. 그래서 지상, 전세, 유치권 얘들 점유하고 있죠. 비용 발생해. 단 지상 전세권자 걔들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 안 돼요. 유치권은 필요비, 유익비 다 됩니다. 다 됩니다. 10번 의무 2개. 남의 물건이죠? 성관주의로 점유하세요. 그 다음 남의 물건이죠? 채무자 승낙 없이 막 사용하지 마. 대여하지 마. 의무 위반했다? 아, 저건 좀 이따 나오겠네. 자, 승낙 없이 사용 못하는데 보존에 필요하다면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존 도굴자가 뜨면 소수는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보존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자, 그래서 나온 판례 13번. 공사했어, 주택에. 공사비를 안 줘요. 주택 거주 사용. 거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유치물에. 원래는 안 돼. 주택공사대금 못 받으면 시건장치하고 우리 유치권 행사 중이 있죠? 거기 가면 거기서 잘까? 건물에? 앉아. 빨간 플랜카드 갈고 시건하고 지집 가서 자야 돼. 근데 이놈은 집이잖아. 단독주택.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 왜 내 집에서 사니? 네 집 가서 자지 않고. 그래서 소송 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택 거주 사용은 이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왜? 집은 살지 않으면 폐가 돼요. 그래서 주택 거주 사용은 이거 괜찮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승낙 없어도 괜찮아. 따라서 갑은 주택 거주 사용은 이놈한테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괜찮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남의 집에 있어 살고 있는 거죠. 월세는 내라. 차임상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자, 14번. 이것도 범죄 흔적 잡으면 돼요.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이 유치물을 세줬네요. 그러면 안 되죠. 승낙 없이 임대. 따라서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 아니에요. 나 적법 임차인 아니니까 소수로는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 그러니까 주어 잡고 소수로 느끼면 돼요. 임차인은
너는 승낙 없이 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이댈 수 없겠구나.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15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맞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면 법 전문이겠지 하고 맞는 지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치권을 내가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 채권 소멸시효가 스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이 쑥쑥 진행한다. 마지막 진행 소수로의 긍정을 꽂아버려야겠어요. 여전히 상관없이 진행한다. 자, 16번. 유치권자가 성관지 의무위반 또 승낙 없이 막 사용돼요. 의무위반했죠. 방패, 소멸 청구로 날려버립니다. 형성권이에요. 소멸 청구권은 의무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 자, 점유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 하지만 여기 없지만 수용차를 도둑놈 훔쳐가니까 을 유치권자가 도둑놈한테 돌려줘.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점유를 회복했어. 그러면 소멸했던 유치권은 부활해요. 즉 소멸하지 않은 효과가 나와. 부활한다. 여기서 부활이 한다가 떠요. 그래서 찾아오면 점유를 회복해야 돼. 단순히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갖고 와야 돼. 다시 카센터로 수용자 꽂아야 돼. 점유 회복. 그 단어가 떠야 돼요. 자, 이제 저당권 갑니다. 내 저당권 등기가 누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했네. 그럼 나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말소 회복할 수 있어. 그런데 단어가 또 경매. 누군가 경매로 날려버렸죠. 그러면 이제는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없다.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여기는 없지만 피담보 채권,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다 미쳐요. 자, 목적물이 미치는 범위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 정물, 정된 권리에 미친다. 자, 이 규정, 부합물에 정물에 미친다는 이 법 규정, 임미 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우리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힘 미치지 맙시다. 먹힙니다. 유효. 그래서 저당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이놈이 부합물인지 아닌지로 결정나요. 자, 누군가 권한 없이 무단식재죠. 무단식재 나무 부합돼요. 미친다. 그런데 증축 부분 독립성 효용이 없죠. 부합돼요. 미친다. 하지만 5번 건물 무단신축이든 적법신축이든 건물은 언제나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물 아니니까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도 마찬가지. 적법경작이든 무단경작이든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아.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부합되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다. 자, 등기로 독립시켰네. 명인방법으로 토지와 독립시켰네. 부합물 아니죠? 미치지 않는다. 8번 종된 권리예요. 소유권이 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은 정. 따라서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은 종된 권리니까 미친다. 그 다음에 집합권법 전유부분 701호의 저당권 설정. 전유부분이 주 대지사용권은 정. 따라서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여기는 종된 권리 파트. 이제 물상대에 나와요. 가치 변형물. 저당 목적물 이 건물이 멸실, 토지가 공용징수됐어요. 보험금 받겠고 수용보상금 받겠죠? 설정자 받는 금전기타 물건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 저당권자는 땡겨버립니다. 이게 가치 변형물리로 대신 들어가는 힘 물상대위 그래요. 자, 그래서 물상대위 되는 놈이 보험금, 수용보상금, 전세기간 만료로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채권 이 세 놈에는 물상대할 수 있다. 하지만 12번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은 멸실이 아니니까 건물 살아있죠? 건물을 경미치는 거지. 물상대 안 돼. 그 다음 나오는 게 협의취득 보상금이 나와요. 협의취득 보상금 이거 수용 아니에요. 공용징수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상대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물상대 어떻게 하느냐. 보험금 보상금이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압류로 묶어야 돼요. 지급 전에 압류해라. 그런데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 갈 필요는 없어요.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겠죠. 제3자가 한 압류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여전히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 안 한 새 입금돼 버렸네. 지급이 됐죠. 인도가 됐죠. 이제는 물상대할 수 없어요. 지급 전에 압류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한 사람한테 도와주지 않아요. 자, 16번.
저당권의 효력은 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 월세,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노타치야. 월세는 은행은 노타치. 왜? 누가 사용해요? 갑이 사용하잖아. 쥐가 사용하거나 사용이익 또는 지가 안 사고 세 주죠. 갑이 먹습니다. 지가 사용이익 갑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수치는 사용하고 있는 갑 설정자가 하는 거지 은행 점유하지 않으면 노타치. 이게 똑같이 가등기 담보권자도 적용돼요. 가등기 담보권자 사용 못하죠? 등기만 받고 있죠? 그래서 과실수치권은 설정자에게 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도 똑같아요. 과실수치권은 설정자에게 있다. 과실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지만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했어요.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은 이제는 미친다. 그래서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은 이제는 미친다. 과실은 차임채권으로 나와요. 자, 이제 실행 들어갑니다. 경매친다는 얘기예요. 1번. 가압류 등기가 박혀 있는데 저당권 들어갔네. 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못 제낍니다. 선순위 가압류 박은 놈은 일반 채권자예요. 하지만 가압류 등기 박았죠. 힘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박은 이 채권자를 못 제낍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로 끝나줘야 돼. 그 다음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 아하, 내가 선박은 선박이니까 나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3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아, 나는 선박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하지만 전세권은 조심해야 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이 글자를 확인해야 돼. 이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죠. 그 얘기는 지 전세금 받고 이사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했다면 얘는 소멸합니다. 경매로 소멸해요. 전세금 받고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야 돼요. 4번 저, 용, 저, 유 2번이 경매치입니다.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모든 저당권 다 소멸. 기억나죠? 1번 임차권, 저당권까지는 다 소멸. 하지만 유치권은 이 법칙에 작동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용저. 배당은 대항력 갖춘 시점, 우선변제권 갖춘 시기 있죠? 대항력권 확정일자. 그 날짜하고 저당권 순서대로 쭉 배당받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한 문제로 구성돼. 배당 순서까지. 자, 이제 법정상권 일괄경매. 1번. 저당물 경매.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렸네요. 토지 건물이 값 동일하다가 달라졌네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게 법조문에서 나온 법정지상권이에요. 저당권, 법정지상권. 자, 되는 놈들 2, 3, 4. 미등기 건물, 모가 건물 다 된다. 올라가고 있네. 건축 중 됩니다. 저당권자 눈에 보이니까 꼭 독립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기억나요? 문제 푼 거? 올라가기만 하면 돼. 독립물 완성 건물 필요 없어요. 건축 중. 그 다음 4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네.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네. 그러면 소수로 가도 돼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갖췄죠? 법정상권 성립. 설사 중간에 건물만 이놈이 팔아서 중간에 소유자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상권 취득. 자, 이제 안 되는 놈 5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 올라갔어. 그러면 항상 토지 저당권 후 건물이 나중에 올라가죠. 그럼 빨리 나는 되지요. 나는 되지요. 나대지. 나대지의 경우는 나대지 안 돼. 성립하지 않아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주택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법정지상권 안 돼. 나대지를 생각해야 돼. 나대지. 그다음 6번.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둘 개 저당권 박았네. 공동저당이죠. 그 후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올려요. 이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되느냐? 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않는다. 안 돼.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정 없이 넣어버리면 결론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저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7번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떴어 히읗 성립하지 않는다. 함께가 생략돼도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함께를 손으로 가려봐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나오면 내가 넣어야 돼.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쓰든지 머릿속에 하든지 히읗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소수로 가요. 안 돼. 다음 저당권 법정상권 법조문은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법정상권 배제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관습상 법정상권은 거기 철거특약하면 포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포기한 걸로 막 보잖아. 근데 여기는 포기가 안 돼요. 무조건 성립합니다. 배제특약 무효. 강행 규정. 자 9번 이제 일괄경매예요.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올랐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이 건물까지 함께 경매 날려버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건이 나와. 토지 저당권 후 건물이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까. 첫 번째 요건. 건물이 나중에 올라와야 돼. 나대지일까. 두 번째 10번 경매 칠 때 반드시 이 건물은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갑건물이어야 돼. 따라서 경매 칠 때 이 건물이 설정자가 아닌 제3자, 세입자 건물이라든가 파라제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제3자 그 소유 건물은 경매 날릴 수 없겠죠? 주체무자도 아닌데 3자 소유 건물이라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자,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당권자의 권리지 반드시 건물까지 함께 쳐야 할 의무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이 경우 토지 건물 함께 날릴 수도 있고 아니야 나 저당권 박혀 있는 토지만 날릴래. 토지만 경매는 날릴 수도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거 12번 날렸어. 하지만 이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어.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이유는 건물에는 저당권 등기가 안 박혀 있어요. 경매만 칠 수 있지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예요. 자 3취득자 소, 지, 전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샀거나 세 들어갔거나 이 3취득자를 위해서 법조문 3개가 나요. 2, 3, 4. 자 낙찰 받으세요. 경매인 될 수 있다. 그 다음 대신 돈 갚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하죠. 4번 3취득자가 이 부동산의 필요비,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다면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땡겨줍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우선 상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저당권 파트에서 이 지문이 뜨면 이거 3취득자 지문이에요. 따라서 주어가 소지전이 이렇게 해야 우선 받을 수 있다로 끝나요. 하지만 5번 같이 물상보증인이 비용 지출했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물상보증인은 소지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6번 지역권 저당권 점유하지 않아요. 딱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 예방만 인정. 자 종놈이죠. 똑같아요. 불량도 못해요.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해요. 자 저당권 의리병한테 채권과 함께 팔겠죠. 함께 팝니다. 부정성 소환성에 따라. 그러면 저당권 의리병한테 채권과 함께 팔 때 이 저당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양도 당사자인 을하고 병만 합의하면 되지. 맨 왼쪽 놈 갑 채무자하고까지 합의 있을 필요는 없지. 저당권 양도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죠. 이 당사자는 을하고 병을 말해. 을 저당권자하고 양수인 병 둘만 합의하면 되지. 갑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까지 합의 있을 필요는 없다. 이해하면 돼요. 9번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죠. 부정성.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죽는다. 저당권 소멸. 등기 필요 없이 187조. 그 다음 10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3세기 이전. 그럼 머릿속으로 아하 갑이 병한테 팔았군. 그런데 돈을 갚았어요. 이럴 때 전 소유자 갑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도 병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따로 끝나면 돼요. 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근저당 갑니다. 근저당은 한 13개 되네. 근저당 확정 전이라면 왔다리 갔다리 채권이죠. 확정 전이라면 채무 원인,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했다면 이제 변경된 후 채권, 변경된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되겠죠. 이때 변경할 때 후빠 승낙 필요 없어요. 사과에서 배로 바뀌는데 승낙 안 받아도 된다 했어요. 자, 필수적 등기사항 이거 근저당입니다. 취지.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 하지만 존속기간 이런 건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본, 이자, 지연배상 전부 다 담보됩니다. 그래서 이자, 채권 최고액 포함. 이건 작년에 나와서 뺐고 4번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포함되지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5번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땡길 수 있는 최고 마지노선이에요. 우선 변제 한도액이야. 그 이상은 못 땡겨요. 채무자가 지는 책임 한도액? 아니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6번 확정시켜보니까 7억. 등기 박혀있는 채권 최고액은 5억. 초과했죠. 자, 채무자는 전부 변제. 전부 갚아야 돼. 저도 5억만 갚을게요. 안 돼요. 7억 다 갚아야 돼. 하지만 7번 채무자 아닌 이 부동산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취득자나 아버지,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는 전부 이렇게 연결되고 3취득자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도 된다.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 자,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8번 기본계약 해지해서 확정시키면 돼요. 해지 가능합니다. 자, 9번 10번이 가장 중요하죠. 근저당권자가 지가 경매 신청했네요. 그러면 경매 신청 그대로 오른쪽으로 당겨. 경매 신청한 때 확정. 그대로 당기면 돼. 하지만 길어. 지가 친 게 아니라 자기 후빠가 쳤네. 후순위 권리자가 쳤죠. 그러면 그대로 당기면 안 되고 선순위를 물었죠. 후빠가 칠 때 선빠 채권 언제 확정되느냐. 가장 늦게 매각대금 완납한테 매각대금 완납시 반드시 2개 외워요. 자, 11번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고 따라서 확정된 채권이 담보돼요. 따라서 확정된 후 새로 발생하는 새 채권, 원본 채권은 이제는 담보되지 않겠지. 하지만 확정 후 발생하는 새끼들, 이자, 지연손해금, 이건 새끼야, 새끼. 새끼니까 이건 담보됩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하는 추가대출금이 담보되지 않는 거지. 기존 확정 채권 발생 이자는 당연히 땡깁니다. 자, 13번. 경매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경매 신청 시놈 채권 확정됐겠죠. 그런데 이놈 마음이 바뀌어서 경매를 취하했네요. 확정 효과는 반복되지 않는다. 가급적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요. 그래서 한 번 확정된 거 번복되지 않아요. 취하했다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다 했네. 공동저당.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 만약 모두 채무자 소유 동시배당 나왔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하면 돼요. 처음에 하지 말고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돼요. 차분히 XY 갑병정 그리고 그 다음에 1대2, 1대3, 1대2 대 3 세 개 나와도 하면 돼요. 채권의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 1대2만 놓으면 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나왔다고 버리지 마. 시간이 한 2, 3분 잡아먹어서 그러지. 그 법칙에다 들이대면 한 문제 맞죠.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처음에 하면 안 돼요. 한 3분 깨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들이대지 말고 동그라미. 시간 좀 걸려. 밑줄 치고 그림 그리는데 시간 걸리니까 두 번째 넘어집니다. 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이거 나온 순간 계산 문제 아니군. 대법원 판례 문제고. 그렇게 감 잡으시고. 동시배당. 이건 그냥 그림으로 그립니다. 아유, 처음으로 흑판 쓰네, 오늘. X, Y. 값. 하나는 채무자 을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X, Y, 사람. 갑을이니까 여기가 병이겠고, Y의 2번은 정. X, Y, 사람, 갑병정, 그리고 마지막에 돈 적을 하겠어. 돈 엊그저께 한 걸로 할게요. 7천, 1억, 4천. 여기가 1억 2천. 기억나죠?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 됐다 경력 없는데 기억이 났어. 엊그저께 해서. 왜? 어제 다른 학원에서 했거든. 자, 동시에 칩니다. 동시배당. 그럼 무조건 땡기라겠어. 그대로 땡겨. 이게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X 매각대금이 갑의 X 배당금액이 돼요. 그대로 땡겨. 그 다음에 채권하고 비교해야 돼. 만약에 채권이 5천이면
5천이 답이야. 빌려준데 5천인데 7천 받으면 안 되잖아. 채권하기 비교해요. 자, 7천 땡깁니다. 7천 배당 그대로. 1억 2천 빌려줬는데 7천밖에 못 받았죠. 빼기 할 줄 알잖아. 5천. 부족할 때만 오른쪽 가서 여기서 5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무조건 채무자 아파트에서 땡깁니다. 땡겨. 부족하지 않으면 만약 얘가 7천이요. 그러면 여기서 다 받았죠? 오른쪽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땡겨. 부족할 때만 오른쪽. 하나 해결. 20배당. 갑이 X를 날렸어요. 문제 이놈이 다 가져갔다 어찌됐든 얘가 받아가니까 얘는 피해를 받아요. 따라서 병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얘 권리를 대신 취득해서 경매로 자기 채권 좀 받고 싶어.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유는 물상보증인하고 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X의 2번 오른쪽으로 못 들어가요. 자, Y를 쳤습니다. 20회당 두 번째 사례. 아파트를 날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파트는 멀쩡하죠? 들어간다. 얘 권리 취득해서 경매로 날려서 자기 아파트가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간다. Y 물상보증 2번 정도. 자기 채무자 물상보증이 들어가죠? 나도 들어가서 물상 대위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여기도 있다예요. 그래서 긍정으로 끝나주면 돼. 왼쪽으로 들어간다. 나도 따라 들어가서 챈다. 그래서 얘 채권 금액도 나와요. 그러면 얘 채권 금액을 물으면 얘 채권 금액 그대로 땡길 수 있어요. 돈이 나오면 땡길 수 있어. 안 돼. 들어간다. 나도 들어간다. 끝났어. 자, 이제 봅니다. 1번. 채무자 소유, 물상보증 소유, 동시배당이야. 자, 채무자 아파트에서 우선 배당. 이론으로 나면 이 문장이 나요. 채무자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배당.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오른쪽 물상보증으로 들어갑니다. 맞는 지문. 그죠? 자, 이게 동시배당이고, 이제 2번. 20배당. 첫 번째. 채무자 X를 날렸네요. 자, 후순위 X의 2번은 오른쪽 물상보증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어. 못 들어가니까 누가 이겨? 물상보증이 이기지. 이놈을 제끼지. 물상보증이 우선. 맞는 지문. 3번. 물상보증의 소유지의 아파트 날렸어. 20회당 두 번째 사례. 자, 물상보증 아파트를 날린 물상보증의 아버지는 왼쪽 채무자 아파트가 멀쩡하죠? 왼쪽으로 채무자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취득한다. 긍정으로 끝나면 돼요. 자, 4번. 물상보증인 Y의 2번. 자기 채무자 물상보증이 왼쪽 들어가죠? 기다리면 안 돼. 지가 직접 들어가서 물상대위권 행사해서 땡겨버립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 그래서 장난은 있다를 없다로 뵙기 장난치지 않아요. 없다를 있다로 뵙기 장난치지 않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는 얘는 없고 아버지 얘 2번은 왼쪽으로 들어간다. 나도 들어간다. 그만 하면 돼요. 올해 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계산 문제 나오지 말고. 드디어 종강이네. 드디어 종강.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일주일 정리 잘 하시고, 정리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 절대 양을 늘리지 마시고, 기본 쭉 한번 스크린 하시고, 마지막 한 이틀은 내가 좀 헷갈렸던 거. 스크린이 된 상태야. 만약 스크린을 못했어. 그러면 스크린 하는 게 더 중요해. 헷갈린 거 그것도 어차피 또 틀려버리고. 스크린이 된 상태에서 헷갈리는 거 마지막 이틀 정리하는 거예요. 스크린 해야 돼. 일주일 전에 최소 봐야 돼. 그래 생각나. 본지 2주가 넘었어. 그러면 본시험장에서 막 헷갈려.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 안에는 전체 스크린 그냥 쑥 넘겨요. 그래서 3월달 제 요약 있죠? 그거 들으면서 요약자만 쭉 가봐. 그러면 기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본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별 3개, 5개 마지막하고 헷갈리는 것은 반드시 2차 과목 하루 전에 헷갈리는 것만 봐요. 그 전에 스크린 했을 걸 전제로. 공법 외울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법, 지적법, 중개사법 하루로 부족하면 목, 금을 2차 과목에 투자해도 돼요. 민법 학교로는 수요일까지 하고 막말로 그래도 돼. 1차는 어느 정도 점수 나오신 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1차가 안 나와. 그럼 1차 더 해야 돼. 왜? 1차는 돼야지. 그냥 사람마다 틀려.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1차가 어느 정도 나오면 2차를 더 중점적으로. 근데 1차가 좀 불안해. 그럼 1차를 더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막말로 1차라도 붙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점수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는데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전에는 한번 스크린 쭉 해요. 새로운 거 절대 하지 말고 문제 풀지 말고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지 마. 문제를 왜 풀어? 요약집 모든 과목 기본서 쭉 10번 읽어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봐. 머리 안 들어와. 긴장되고 해서. 그래도 읽어. 내 뇌에 박혀요. 무조건 박혀. 그래서 지금도 강의 들어도 돼. 막말로. 전혀 안 늦었어. 저는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특강 자료 동영상 나오죠? 그거 들어. 그거 들으면서 같이 특강 자료 봐요. 요약집 보면서. 왜?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소리 들으면서 들은 게 훨씬 섭취력이 더 배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읽으면서 보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혼자 보는 것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의 들으면서 가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지 마요, 이제는. 문제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자꾸 틀린 거 요약집에 체크하라겠어. 요약집을 통해서 그걸 해야지 이제 문제는 더 이상 풀지 말고 마지막 정리 잘해요. 그래 항상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기 바라고요. 나중에 합격하시고 여기 저 내년에도 여기 있으니까 가끔씩 놀러 와요. 다음에 합격자 모임에서 맥주 한잔 합시다. 올해는 합격자 모임 할 것 같아.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12월 달에. 그래요. 그때 뵙고 건강 조심하시고 시험 잘 봐요.